안녕하세요. 오늘은 The SAT Subject Test,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직도 옛날 이름으로 간단하게 SAT2라고 불리우죠. 이 시험에 대해서 정보와 또 제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록 하죠. SAT 테스트를 주관하는 College Board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주소는 보시는 collegeboard.com입니다. 거기 가시면요. 우선 메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생용, 학부형용, 그 다음에 교육자용. 다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학생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을 이렇게 선택하면 앞으로 계속 학생용으로 직접 들어가시겠습니까? 번번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묻는데 여기저기 봐야 될 사람들은 그냥 놔둬서 번번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그냥 학생용을 하면 되겠죠. 이 칼리지 보드에는 해주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험들, SAT, 유명한 SAT와 AP들, 칼리지 보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학교 선택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도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SAT를 보는 거죠, 오늘은. 그 SAT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SAT1이라고 하는 그 리즈닝 테스트, 이것이 원래 이름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다음에 SAT2라고 사람들이 옛날 이름을 아직 사용하지만 공식 명칭은 SAT Subject Test인데 오늘은 이 SAT Subject Tes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Subject Test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문학, 문학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도 US History, World History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레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어 보는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중에서 테스트 캘린더를 잠깐 볼까요? SAT 시험은 SAT2, 그러니까 Subject Test나 Reasoning이나 다 같은 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플래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1년에 7반이 주어지지만 실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친척 결혼식, 프롬 전날 뭐 등등등 하다 보면은 못 가는 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날짜가 또 시험 잘못 봐서 다시 보기를 말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이 날짜를 미리미리 잘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지하실 일은 보세요. 10월 6일에 시험 볼 날, 시험이 있으면은 그 등록 마감일이 전 달립니다. 그건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한 20여 불 벌금 물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날은 SAT2가 없습니다. SAT1, 리즈닝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어, 특히 한국어 또는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또 그 매번 시험이 있는 French, 불어, 그다음에 Spanish도 listening, 그 CD 듣고서 이제 답하는 걸 하려면 이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그리고 이날뿐 있는 뿐이 아니라 SAT2는 하루에 시험을 3개까지 볼 수 있는데요. 언어 듣고서 하는 거는 첫 시간에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하고 한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2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칼리지에 이게 애플리케이션 일찍 들어간 early admission 같은 거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때 성적 보내는 것이 늦습니다. 이 성적이 나오는 것이 벌써 12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회는 freshman, sophomore, junior 그때 3번뿐이에요. 시험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언어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건 Subject Test Calendar입니다. 이게 Subject Test라는 게 SAT2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언어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Chinese, 이거 listening은 이거 한 번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이 Chinese, Japanese, Korean은 이 세 언어는 이날밖에 없습니다. 딴 날은 없죠, 아예. French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있지만은 이 listening을 해야 되면 이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German은 1년에 한 번, 그냥 보통 보는 것. 그다음에 리스닝은 이날 있고. 이탈리아는 이렇게 여기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프렌치나 스페니쉬 외에는 다 이렇게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그러니까 이걸 잘 어느 날 있나 없나를 잘 보고서 정하셔야 돼요. 그 외에 이제 이쪽으로 보면 물리, 화학, 생물은 다 매번 다 있고요. 수학도 매번 다 있죠. 문학도 매번 다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역사도 매번 다 있는데, 세계에서는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날짜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적을 캔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왜 캔슬 하냐면 SAT는 기록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이게 내가 굉장히 못 봤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날 시험장에서 나오기 전에 그 폼 받아가지고 캔슬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답을 다 지워도 자동으로 캔슬이 됩니다. 그 답안지 아무것도 안 써놔도.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밤새 엎치락뒤치락 생각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시험 본 다음날 수요일까지 팩스로 성적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오버나잇 그 메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팩스라는 게 제일 간단하죠. 제 학생들이 이거 많이 써봤는데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이번에는 이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SAT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college board 들어가서 subject 테스트 누르시고 거기 보면은 calendar dates and fees 중에서 fees 볼까요? 이게 SAT1 리즈닝 테스트는 43불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보니까 가격이 일정한데 서브젝트 테스트는 하나 볼 수 있고 세 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약간 복잡합니다. 그냥 그날 시험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20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시험 하나당 8불씩 내야 됩니다. 하나 보면 8불 더 내고 28불 되는 거죠. 두 개 보면은 36불이 되고. 그런데 여기 11월에 보는 그 언어 테스트에 그 리스닝이 있는 것은 20불을 더 내야 됩니다. 꽤 비싸지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못 해가지고 late registration 하는 학생은 22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late나만 못 해가지고 가서 서서 그냥 기다리게 될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어디 있죠? 스탠바이가 여기 있다. 37불 더 내야 됩니다. 꽤 비싸지죠. 그렇게 되면 시험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신청해 놓으세요.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는 법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 question and answer 지금 내가 몇 점 받았는가 SAT2에는 없는데 이것이 SAT reasoning 테스트에는 자기가 어느 점부 어느 그 A, B, C, D 어떤 답을 골라서 그것이 맞았고 틀렸고를 알려줍니다. 그 student answer service인데 어느 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기 시험지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시험도 SAT1, 리즈닝은 그 시험지를 주는 시험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SAT subject 테스트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몇 점을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시험 본 지가 오래돼서 4년 이상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걸 다시 꺼내야 된다. 그러면 2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참지 못해서 전화를 물어서 답을 그 몇 점인지 알아야겠으면은 26불이 50센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채점이 틀렸다 싶어서 다시 누군가 손으로 채점 해줬으면 하면은 그건 50불이고 다음에 그 자기 에세이 쓴 점수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50불입니다. 오늘 제가 본 시험까지 합하면 이 SAT 서브젝트 테스트 한 10번 봤는데요. 그 시험 보는 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면은 SAT 1을 보는 학생과 2를 보는 학생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반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물론 반을 따로 해야죠. SAT 1 리즈닝 테스트는 약 30분, 40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SAT 2는 1시간 단위로 움직이니까 반을 완전히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앉으면은 그 시험 책자를 봤는데 이 책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유난히 많죠. 굉장히 두꺼워요. 그 11월에 보는 시험 책자는 이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딴 날 제가 오늘 본 게 여기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날도 뭐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책 커버를 보면은 무슨 그 무슨 웬만한 도시 전화번호부 같이 꽤 두꺼운데요. 한 300페이지 되지 않나 싶네요.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앞에 이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열지 못하게 표지에 이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어느 시험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하라 그러면 그 페이지 찾아서 열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 무슨 시험을 보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할 때 한 과목을 꼭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청할 때, 애플리케이션 할 때 하나만 보겠다고 하고서 두세 개를 봐도 됩니다. 또
세 개를 본다고 해놓고서 하나만 보고 나와도 됩니다. 물론 세 개 본다고 해놓고서 세 개 볼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만 보고 나오면 손해죠. 그리고 하나만 본다고 해서 하나 볼 비용을 지불하고서 두 개, 세 개를 보고 나오면 이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리 와요. 돈 내라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비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안 내면 그 성적이 캔슬 되나 했는데 한 6개월, 8개월 됐나? 벌써? 근데 아직 캔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해가며 지금 다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 본다고 해놓고서요. 이 SAT2는. 그 시험 날, 그날 자기 컨디션, 기운 나는 거, 에너지 레벨, 뭐, 그, 얼마나 지금 그 기분이 좋은가 등등, 무드 상태들 해가지고 내치면은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 보고 나와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캔슬하는 것이 그날 모든 시험을 다 캔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두 시간 걸 아주 잘 보고 셋째 시간 걸 잘못 봐서 셋째 시간 걸 캔슬하려면 첫 두 시간 것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여러 날에 나눠서 해가지고 하나씩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문학은 이날 보고 수학은 이날 보고 다음에 그 세계사는 이날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를 잘못 봤을 때 그냥 그 하나만 캔슬하고 끝나지 잘 본 두 개를 동시에 끌어내리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 시험 세 개를 갖다가 한 시간씩 보는데 모든 시험이 한 시간씩인데 세 시간 본다는 게 굉장한 그 체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읽는 게 많고 집중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셋째 시간 가면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이 아니면은 저는 하루에 한 번 보고 비용이 물론 더 많이 들죠. 신청하는 데만 20불이고 그다음에 시험마다 8불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36불에 끝나는 건데 따로따로 보면 28불, 50, 40, 56불이 되니까 결국 20불 더 든 거죠. 하지만 몇십 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적을 최대로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긴 그 기간을 두고서 그 따로따로 보는 걸 저는 권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뭘 한다고 신청했건 간에 시험장 가가지고 나온 이 모든 과목들 동시에 다 보이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세 개까지. SAT Subject Test는 수학은 레벨이 두 개가 있는데 레벨 1, 레벨 2. 하지만 그 대개 그 경쟁이 심한 대학들은 레벨 2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레벨 1은 생각하지 마시고 레벨 2를 준비하세요, 그냥. 그러면 레벨 2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Subject Test 들어가세요.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레벨 2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Number operations, number and operations, algebra and functions, geometry and measurement, 그다음에 data analysis, statistics and probability. 뭐 아주 간단해 보이죠. 네 가지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공간 기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3dimensional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학기에서 geometry 배울 때 뒷부분에 조금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그 깊이 다뤄요,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공간 기하, 예를 들어서 그 상자가 있는데 그 꼭지에서 꼭지에서 서로 아주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꼭지에 있는 거리가 얼마 되는가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계산할 줄 아는 것이. 그다음에 calculator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성능이 강한 powerful한 TI-89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문제 중에 문제가 50개 나오는데 이것이 이 중에 10개는 계산기로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어떤 거는 점점 이게 계산기를 많이 쓰는 거를 인식해서 그런지 오늘 제가 본 문제 하나는 계산기 없이는 풀 수 없는 것도 나왔습니다. 대개 계산기 없이 해낼 수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계산기를 풀 수 없고 그래프를 그려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SAT Subject Test 기출 문제입니다. 두 개인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그 시험이 이게 다입니다. 그 외로는 다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베런스, 캐플런, 프린스턴 리뷰 뭐 그런데 다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고 다 이게 어려움 그게 이게 정확히 맞질 않는데 유일한 건 이것이니까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사용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됐나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쓰면은 어느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가 잘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절망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척도는 이것뿐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프리퍼레이션 센터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SAT Subject Test Math Level 2를 보죠. 이게 열리는데 여기 이제 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것은. 근데 여기 보면 테스트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전부 50개가 나옵니다. 60분 동안. SAT2는 전부 다 60분이에요. 제가 50문제가 나오는데 하나에 그러니까 12분인데 1.2분 1.2분이면 0.2 곱하기 6 1분 12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더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앞부분은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고 뒤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모든 그 문제가 비중이 같기 때문에 결국 쉬운 걸 많이 맞추는 것이 어려운 거 소수 맞추는 것보다 어쨌든 많이 맞추는 게 좋으니까 결국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펑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반이 뭐 펑션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꽤 까다롭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dimensional. 딴 데서는 별로 보지 않는 건데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준비해 가야 되고요. 스태티스틱스는 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여기 6에서 10으로 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가? 이거는 뭐 어떤 때는 standard deviation도 나오고 어떤 때는 data range도 나오고 나오는 토픽이 좀 들쑥날쑥한데 하나 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준비할 때 학생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았으면 포기해야 되면 이걸 포기해도 이게 문제가 6개 정도 틀려도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스태티스틱스를 공부해 가려면은 이게 상당히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 이걸 안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되게 학교에서 프리캘큘러스까지 다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trigonometry, coordinate geometry, algebra function, number and operations 다 배웠는데 안 한 게 있다면 이제 3dimensional 이게 그 geometry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거는 엉뚱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algebra 1, 2에서 이 statistics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계학이. 그래서 이제 요것은 한 문제 나올 게 말까 하고 이제 이게 더 많아 보이는 건 이제 probability. probability는 확률인데 이거는 많이들 배우죠. algebra 2나 algebra 2에서 다 나오니까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statistics가 결국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결국 저는 그냥 안 가르치고 맙니다. 이번에는 subject test 중에 physic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test physics. physics는 AP physics랑 많이 달라서 여기는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기도 못 들고 가고 또 어떤 공식을 뭐 전개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고 어떤 자기 생각 thought process 생각 과정을 보여야 되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60분에 75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거든요. 테스트 포맷 한번 볼까요? 여기 있군요. 75문제. 이건 피직스는 또 그림도 많거든요. 이게 도형 나오고 뭐그 그림 뭐 누가 던지는 그림 나오고 떨어지는 그림 나오고 또는 electrical field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페이지가 많아요. 한 20페이지 가는 것 같아요. 30페이지. 그래가지고 이 60분 동안 75문제를 하면은 1분도 안 되는 건데 사실 많은 그 문제들이 내용을 알면 금방 대답해요. 뻔해요. 근데 내용을 모르면 한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다 못 푸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은 끝에 다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워낙 그 문제 수가 많고 페이지 수가 많아서 약간 이 패닉을 하게 돼요. 시험하다 보면은
뭐 10분 남았다 하는데 아직 뭐 5페이지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5페이지라고 하지만 그게 뭐 10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린 숫자 정확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하여튼간 기분에 잔뜩 남아 있는데 시간은 없는 기분을 계속 들어요. 이 물리 SAT를 보려면은. 그래서 이것을 뭐 근 10번을 봤는데 계속 그런 기분이 드니까 학생들이 그걸 각오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기분이 그렇다는 것. 그리고 SAT Physics는 계산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 뒷거래야 뭐 2 곱하고 4 나누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것도 항상 숫자들이 똑 떨어지는 숫자들을 줘요. 중력도 9.8 쓰라고 하지 않고 10을 쓰라고 그러고 모든 게 뭐 50, 20, 30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다 나눠지는 숫자들을 주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뭘 나눠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 1, 2, 3 나누고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세 가지가 나오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이 새틀라이트를 지구를 주위를 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새틀라이트이 도는 그 오rbit이 더 높아지겠느냐, 멀어지겠느냐. 그래서 뭐 1, 지구의 그 마스가 줄어들면 그렇게 된다. 둘, 새틀라이트의 마스가 늘면은 그렇게 된다. 새틀라이트 속도가 늦어지면 그렇게 된다. 등등. 그렇게 해서 이 중에 1, 2가 맞다. 뭐 1, 3이 맞다. 1, 2, 3이 맞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만 혼동돼도 이제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멀티플 초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뭘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있나 보도록 하죠. 여기 있군요. Mechanics 이거는 acceleration graph 그다음에 뭐 potential energy, kinetic energy 같은 그래프 그거는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electricity and magnetism, electrical field, magnetic field 그런 것도 꽤 그 심도 있는 문제들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 반이 mechanics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waves도 꽤 나오는데 오늘 나온 문제는 그 줄, 그 line, string, sound, light 그 세 가지 이제 wave라고 해서 어떤 것이 이 중에 어떤 것이 그 에너지를 캐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1, 2, 3 다, 1만, 2만 뭐 이렇게 이 중에 어느 것이 transversal wave인가? 이것이 이 중에 어느 것이 interference를 일으킬 수 있는가? 등등. 그 조금만 혼동되면 대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히트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modern physics는 항상 그 뭐예요? photoelectric effect는 꼭 나오고 그다음에 그 빛 속도, relativity 나오는데 속도 계산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이것이 대개 그 빛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는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면은 그 레이저 속도는 어느 속도로 보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속도를 2개 더해도 그 relativity에 되면은 속도가 그대로 더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개념을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보는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scellaneous, 이제 cosmology,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도 나오는데 대개 한 문제씩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우주의 형성 과정 그런 걸 재미로 읽은 학생이면 몇 문제 맞추게 돼요. 저절로. 물리 공부해서라기보다도. 그래서 보면 이제 기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정도가 되고 싱글 컨셉트 하나 가지고 이제 푸는 게 이 정도가 되고 53% 정도. 멀티플 컨셉트 여러 가지 합해져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더 높은 그 오rbit이 높아지겠느냐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angular acceleration, gravity, mass 어, 그런 것들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가들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풀어도 60분 문제 푸는데 5분 남길까 말까 하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기분을 풀고 하니까 꽤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어떤 그 수치 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력이 2배가 되면은 그 던진 돌의 높이는 몇 배가 되느냐. 반이 되느냐 아니면 4분의 1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 개념을 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AP 시험을 잘 봤었어도 AP는 비교적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그 특히 그 free response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는데 이거는 빠듯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한눈에 이게 무엇을 묻는구나 알아보고 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커진다, 더 작아진다 등등 그런 그 변화를 이렇게 딱 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꽤 다릅니다. 특히 물리 문제들 학교에서 하는 거나 뭐나 다 이 숫자 계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숫자 없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보고 난 때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다 그 출제 경향을 적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해놓으면은 이 시험을 보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